그래서 우리는 콜라도 한 번 마셨으니까 A부터 문제를 다시 풀어봅시다. 일단 A는 테트리스를 하려고 해요. 테트리스의 규칙들은 다들 알죠? 뭔가 블럭을 하나 넣고, 그러니까 블럭을 4칸짜리 블럭을 그 어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에다가 4칸짜리 블럭을 하나 넣고, 그리고 한 줄이 꽉 차 있으면 한 줄 없애잖아요. 그런 식으로 테트리스를 하려고 하는데, 우린 테트리스에 딱 한 가지 블럭만 쓸 수 있어요. 이 게임에서. 그 블럭이 어떻게 생겼냐면 2 곱하기 1인데 세로가 2고 가로가 1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긴 블럭이죠. 이렇게 생긴 블럭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블럭만 가지고 넣을 때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일단은 이 부분들은 조금 그 정형적으로 좀 테트리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고요. 다시 읽어보면은 2 곱하기 1짜리 블럭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칸들, 그러니까 모든 AI, 그러니까 각각 높이가 전부 1 이상이면 그것들을 전부 하나씩 없앱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개의 한 줄이 다 차 있으면 이 한 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칸씩.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이 블럭들을 전부 없앨 수 있느냐예요. 우린 처음에 각 칸에 몇 층까지 블럭이 쌓여 있는지가 주어져요. 그 상태에서 2 곱하기 1 블럭만 넣어서 테트리스를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예시에 보면은 이렇게 1, 1, 3인 경우가 주어지죠. 이런 경우에는 풀 수 있는 경우예요. 왜냐면 우린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넣으면 결과적으로 뭐 한 줄, 한 줄, 한 줄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없앨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렇게 3, 2, 가로는 넣을 수 없다고 문제 지문에 적혀 있어요. 3, 2, 1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만들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세로 2칸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칸씩만 넣어가지고는 이거랑 높이를 같게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A, I를 전부 따져서 홀수인 것과 짝수인 것이 둘 다 있으면 노고요. 홀수만 있거나 짝수만 있으면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코드를 짰냐면, 어딨어? 여기 보면은 그냥 홀수랑 짝수가 각각 몇 번씩 출현했는지 보고 둘 다 출현했으면 no, 아니면 yes,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게 A의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펠린드롬 문제인데, 저 이거 심지어 한번 틀렸는데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코드부스 내려! 문제 B 주세요, B. 네, 일단 B는 뭐냐면요, 어떤 스트링 A가 주어져요. 어떤 스트링 A입니다. 여기서 어떤 서브스트링을 잡아요. 그러니까 서브스트링이라는 건 이 중에 일부 또는 전체를 골라서 그것들을 가지고 만든 게 그 서브스트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뭔가들을 갖다가 만든 게 뭐 이런 서브스트링이라고 해요. A'이라고 합시다. 이때 그 A'이 그 펠린드롬,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읽어도 뒤에서부터 읽어도 똑같이 읽히는 문자열이 되냐
그런 A 프라임이 존재하냐라는 문제인데 A 프라임은 적어도 세 글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데서나 이렇게 A의 아무데서나 이렇게 뜯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로드가 됐네요. 그러니까 펠린드롬의 예시 여기 보면은 1, 2, 3, 4 1, 2, 1 이런 거 1, 3, 2, 2, 3, 2 이런 것들은 앞에서부터 읽어도 뒤에서부터 읽어도 같은 내용이니까 펠린드롬이 되고 이런 건 펠린드롬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안에 서브스트링 중에 길이가 3 이상인 펠린드롬이 존재하느냐라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1, 2, 3, 4는 1, 2, 3, 4 하나가 한 덩어리예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고, 그러니까 1, 110, 110도 이게 가운데 하나, 10이 양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펠린드롬이 세 글자 이상인 펠린드롬이 존재하는가라는 게 이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 글자짜리 펠린드롬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린 어떤 가정을 통해서 그 세 글자랑 네 글자, 뭐 네 글자짜리도 생각해 봅시다. 네 글자짜리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글자짜리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5글자짜리 펠린드롬이 있잖아요. 5글자짜리 펠린드롬이 있으면 이것도 이미 펠린드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도 펠린드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 글자짜리만 체크를 하면 우리는 그냥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글자짜리만 체크를 하면 이 모든 홀수 글자 개수가 홀수인 모든 펠린드롬이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펠린드롬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냐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은 이유로 네 글자짜리만 체크를 하면 6글자를 비롯해서 모든 길이가 짝수인 것들을 체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문제를 이렇게 좁힐 수 있어요. 이 안에 세 글자짜리 아니면 네 글자짜리 펠린드롬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느냐. 여기서 근데 세 글자짜리 펠린드롬은 어떤 꼴이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글자는 두 글자만 아니요 네 글자 같은 경우에는 두 글자짜리는 답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글자 이상인 펠린드롬이 존재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펠린드롬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게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A, B, B, A 이게 네 글자짜리 하나의 꼴이죠. 그러니까 세 글자짜리는 이런 두 가지 중 한 가지 꼴로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A 그거 내가 좀 이따 설명할 거야. 그거 굳이 스포일러 하지 마.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알고 있었구나. 모르는 줄 알았어. 내가 설마 네 글자짜리도 다 체크했겠어? 아니 그러지 마. 일단 AAA 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뒤에 그리고 가운데 있는 문자까지 전부 같은 경우죠. 그리고 A, B, A 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A 꼴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문자가 같고 가운데에 다른 문자가 들어가는 이런 경우죠. 근데 또 네 글자짜리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글자짜리는 뭐가 있느냐? 네 글자짜리는 똑같이 두 가지 글자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앞에 두 글자랑 뒤에 두 글자랑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 글자짜리는 A 꼴이 나오고요. A, B, B, A 꼴이 나와요. 근데 이 AAA랑 A, B, B, A를 보면은 여기서 하나 빼면 그냥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이거 하나 빼면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네 글자짜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전부 체크를 해보면 그것들도 전부 세 글자짜리만 체크를 해도 네 글자짜리도 나오는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결국은 뭘 체크하면 되냐? 이 문자열 전체에 A 꼴과 A, B, A 꼴이 등장하느냐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이렇게 우린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사실 좀 중간에 어떤 점을 잡고 왼쪽에 같은 게 있느냐 오른쪽에 같은 게 있느냐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이걸 가지고 그 가장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 어떤 숫자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풀었는데 그러니까 카운트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어떤 숫자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그 전부 체크를 해요. 왜 5100이냐면 여기 보면은 n이 3부 n이 그 뭐 ai가 전부 n보다 같거나 작고 n은 5000까지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5100이에요. 이렇게 전부 숫자를 세고 어떤 숫자가 다시 등장했을 때 그게 그 우리가 원하는 꼴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A, B, A를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냐면 일단 AAA를 먼저 체크를 해보죠. 어떤 숫자를 받았을 때 그게 AAA의 세 번째인지를 체크하려면 이미 A가 2번 나왔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A가 2번 나왔고 지금 나오는 게 세 번째 A면 되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이미 2번 이상 나온 경우 이미 지금 체크하는 거랑 같은 게 2번 이상 나온 경우 그리고 A, B, A 꼴인 건 어떻게 하냐면 A, B, A 꼴은 A가 두 번째 이상 등장하고 중간에 글자가 하나 이상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 글자가 A가 아니면서 2번 이상 등장했다면 A, B, A 꼴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 줄을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이상 등장했고 바로 앞 글자랑 다른 글자다. 그럼 A, B, A 꼴이다. 이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된 경우에 플러스 1을 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no를 출력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는 네 이렇게 풀면 되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고 바로 전 글자가 A가 아니라는 게요. 뭐 여기서 만약에 AI-1 이게 잘못하면 그 배열 끝을 건드릴 수도 있지만 우린 이미 카운트 AI가 1 이상인 경우에만 앞 글자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안 생겨요. 다행히도. 이런 걸로 나중에 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문제 되는 코드였으면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죠. 한번 틀린 거 왜 틀렸었냐고요? 그게 그냥 서브스트링을 이렇게 이어진 것만 잡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A번 문제가 아니라 B번 문제죠. 그러니까 쭉 이어져 있는 것만 가지고 팔린드롬을 잡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대충 훅 읽고 금방 제출하니까 그러니까 막 8분 만에 제출했는데 그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자세히 안 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C 풀고 와서 보니까 B를 틀렸네? 그러니까 C 풀고 제출하고 보니까 B를 틀렸네 해가지고 다시 푼 게 이게 21분이에요. 뭐 그렇게 풀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C frog jumps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문제 자체에 좀 읽는 트릭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 문제 서술에서 그게 되는가라는 거를 체크하는 게 어려워요. 일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개구리가 이렇게 LR 이런 식으로 그 발판을 점프해 가면서 가는데, 근데 여기서 L이라고 적혀 있는 발판에서는 왼쪽으로만 갈 수 있고, R이라고 적혀 있는 발판에서는 오른쪽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R까지, 그러니까 이 N-1까지 끝까지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개구리는 어떤 특정 수치 D라는 특정 수치만큼만 처음부터 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D를 3으로 잡으면 한 번에 3칸만 뛸 수 있고, 5로 잡으면 한 번에 5칸까지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 이하의 모든 수치에 대해서 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 규칙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정확히는 여기 바로 오른쪽 칸부터 그 D 칸 뒤까지, 아니면 L인 곳에서는 바로 왼쪽 칸부터 그 D 칸 앞까지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 개구리는 같은 곳에 두 번 갈 수도 있고, 뭐 어쨌거나 오른쪽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D를 출력하는 게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가정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은 그냥 이 예제를 그대로 씁시다. 캡처 붙여넣기 작아 꺼져라 그대로 씁시다. 그러니까 이게 D는 3인 경우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가 한 번에 3칸까지 뛰죠. 이렇게. 근데 D는 3이면 우린 이미 이 한 칸, 두 칸, 3칸까지 모든 칸을 이미 다 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L은 밟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L에 방문해봐야 지금까지 방문했던 것의 부분 집합인 것들만 방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방문 가능한 것들만 건들 수 있다는 거예요. L을 밟아봐야. 그러니까 우린 L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L이 아니라 그냥 R만 있는 이런 발판이고 R만 밟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면 L을 밟는 건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R만 밟고 오른쪽으로만 진행한다고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D를 몇으로 잡아야 하냐? 그럼 D를 몇으로 잡아야 하냐면 우리가 적어도 몇 칸을 뛰어야 그 가장 그 간격이 먼 R이랑 R 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종착점 사이까지를 알 수 있느냐? 이 가장 긴 L만 나타나는 구간의 길이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긴 L만 나타나는 구간 플러스 1만큼 뛸 수 있으면 그 구간을 건너뛸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길게 점프해야 하는 구간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문제에서 구하는 건 앞에서부터 L이 연속으로 등장하는 구간이 제일 긴 게 몇인지만 파악을 해서 그걸 출력하면 됩니다. 뭔가 굉장히 문제 설명은 DP처럼 나와 있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L이면 지금 L 몇 개 쌓였나 체크하고 답에 넣어보고, L 아니면 0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일 긴 L의 길이 플러스 1을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잠깐만 좀 마시고. 다음 D인데, D번 문제는 코드포스 느려. 왜 이렇게 느리지? 대회 끝난 지도 좀 됐는데? 아까 대회 도중에 엄청 로그아웃 되지 않았냐? 너도 그랬어? 지금 다 그런 것 같아. 그렇구나. 서버가 많이 아픈 것 같아.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근데 보통은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아예 대회 중이거나 그러니까 대회 시작하자마자 아니면 뭐 대회 끝나자마자 그때 터지는데, 이거 끝난 지 한 30분 됐는데 됐다. D 나왔다. 우리는 그래서 D 아까 방송 시작할 때도 한번 설명했지만 지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일단 D는 페어 오브 토픽스라는 문제인데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i랑 j 쌍에 대해서 i가 j보다 작은 그 모든 i랑 j 쌍에 대해서 그 ai 플러스 aj가 bi 플러스 bj면 여기 a랑 b는 이렇게 돼요. 앞에 있는 게 a고 그 다음 줄이 b입니다. 이 식을 만족하면 이 쌍은 굿 페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 정의대로 했을 때 이 배열 전체에서 굿 페어가 몇 개나 되냐 라는 걸 체크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이 AI 플러스 맨 앞에 있는 5는 이 배열의 크기예요. 이 AI 플러스 AJ가 BI 플러스 BJ보다 크다라는 거를 어떻게 좀 더 써먹기 좋은 꼴로 만들 수가 있냐면 AI 플러스 AJ가 BI 플러스 BJ보다 크다는 걸 어떻게 하면 써먹기 좋은 꼴로 만들 수 있냐면 모든 i가 이건 굳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i가 j보다 작은 모든 쌍에 대해서인데 이 조건은 좀 이따가 없앨 거예요. 왜냐면 저 부분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니까 저건 페어를 두 번 세지 않기 위한 거죠.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AI 마이너스 BI 더하기 AJ 마이너스 BJ가 0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고쳐 쓸 수 있죠. 이쪽을 전부 이항을 하면. 그래서 AI-BI랑 AJ-BJ 똑같이 이런 꼴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C라는 배열을 새로 만들어요. CI는 AI-BI예요. 이렇게 새로 정의한 C라는 배열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CI 플러스 CJ가 0보다 크면 이러면 어떤 쌍 i, j는 굿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ci 플러스 cj가 0보다 큰 구간을 그런 쌍 개수를 찾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서 봤던 이 i보다 j가 작다라는 조건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i랑 j에 우리가 여기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i랑 j를 바꿔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두 번 세지 않기 위한 조건이니까 이 조건을 그냥 없애고 그냥 어떻게 두 번 세지만 않게 문제를 앞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CI에 대해서 이 배열 전체를 정렬을 해요. 어떻게 돼? 그러면 이 C라는 배열이 이렇게 참 못 그린단 말이야. C라는 배열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CI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이거를 I로 잡았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J로서 가능한가라는 걸 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I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J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따졌던 I가 J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따져서 그 I 이후에 오는 J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뒤에서부터 세요. 일단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뒤에서부터 세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I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 조건이 만족한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 이만큼을 답에 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I에 대해서, 그럼 I가 한 칸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에 대해선 이만큼 한 칸 오른쪽으로 갔어도 이만큼에 대해서는 똑같이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I가 더 그러니까 CI가 더 커지기만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J를 왼쪽으로만 당겨 볼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데까지 어디까지 되냐. 뭐 여기까지 J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 답에 넣습니다. 이걸 어디까지 하냐면 이걸 I를 오른쪽으로 계속 당기다가 왼쪽으로 계속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지점이 올 거예요. 여기 I랑 J가 겹치는 순간이 올 거예요. I랑 J가 겹치면 일단 겹치는 순간은 여기서부터 전부죠. 그러니까 I 빼고 전부죠. 근데 여기서 겹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왼쪽에 오는 I가 이쪽으로 진행을 해요. 그럼 J는 그대로 여기 있죠. 그러면 이 왼쪽에 오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셌어요. 왼쪽에 올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 있는 I보다 뒤에 오는 것들만 세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I 뒤에 있는 모든 걸 다 세요. 그걸 끝까지 반복합니다. 이렇게 풀면 한번 정렬을 해야 되니까 n log n, 그리고 이 과정이 한번 끝까지 훑고 J도 그 중간에 우리가 J를 다시 잡거나 하지 않아요. 왼쪽으로만 파라메트릭도 필요 없어요. 그냥 J는 왼쪽으로만 밀어요. 물론 이분 검색으로 찾는 수도 있는데 J를 왼쪽으로만 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n이에요. 그러니까 J를 오른쪽으로 밀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미 이거 오른쪽에 있는 J에 대해서는 I를 오른쪽으로 옮겨도 이미 성립한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걸 왼쪽으로만 옮겨요, J는. 그래서 J도 한 번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전부 n이에요. 그래서 n log n으로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걸 갖다가 고인물들은 별걸 다 갖다가 푼다고. 삐주리아 선생님, 이거 세그먼트 트리로 푸셨죠? 예, 세그먼트로 풀었습니다. 세그먼트로 푸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저거는 이제 J를 막 왼쪽으로 옮기고 둘이 부등호에 등호를 넣느냐 빼느냐 이것도 막 고민해야 되고 하니까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더 어려운 풀이가 되겠죠. 그런가? 아닌가? 난 별로 안 어려웠어. 세그먼트 트리로 그거 괜찮네. 잠깐만. 전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J가 더 오른쪽에 있는 경우 아니면 I 이후 전부
정렬되어 있는 C 배열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선생님, 세그먼트를 풀어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B1 핵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 B 핵하고 있다고? B 핵할 여지가 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뭐지? ABA 해가지고 일단 B 핵하는 법을 일단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씨, 왜냐면 제가 방금 B를 뭐야 갑자기 통보했기 이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보면은 ABA 형태의 팔린드로면은 성공한데 보면은 얘랑 그냥 뭐라지? 그러니까 뭐 A가 2번 이상 등장했으면은 뭐 어떻게 하고 3번 등장했으면 무조건 성공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처리하는데 응?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입력으로 AAA를 넣으면은 플린드럼이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못 만든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아니 프리테스트가 이것도 체크를 못 한다고?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그래서 지금 B가 좀 난리 난 것 같아. 아니.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본론으로 들어서 세그먼트 트리로 푸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 주어진 식을 이제 AI-BI는 뭐 마이너스에 AJ-BJ인가? 이런 식이었나? 아마 이렇게 될 텐데 저 위에 지금 있어. 보면은 이제 너는 저거 C를 이제 왼쪽으로 넘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i는 j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필요 없지만. CI 맞죠.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필요가 없다는 게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모르면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풀게 됩니다. 아니. CI 그냥 써도 되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세그먼트 트리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각 인덱스는 이제 CI들 값이 인덱스가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작은 거 좌표 압축했다는 소리입니다. 예, 좌표 압축해가지고 이거를 범위를 그 값의 범위가 2 곱하기 10의 9승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n으로 열심히 압축을 해주시고 예. 좌표 압축. 그럼 이제 이 각 칸에는 이제 N이 이 해당 20만. CI가 등장한 횟수를 기록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를 이제 증가시켜가면서 이제 CI가 여기 있으면은 이것보다 부동을 살짝 바꿔보죠. 별 차이 없네. CJ가 마이너스 CI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면 이제 쿼리를 날릴 때 이 마이너스 CI의 위치에 대해서 얘보다 크거나 같은 값의 개수를 전부 다 더해주면 돼. 이걸 전부 더해주고 이제 CI에 해당되는 값을 뭔가 있으면은 거기 이제 값을 하나 빼주고 이거를 i를 증가시켜가면서 계속 해줍니다. 쿼리 날리고 값을 빼주고 그 더하고 값을 빼주고 더하고 값을 빼주고 이거를 n번 반복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어차피 정렬해야 되니까. 어차피 정렬해야 됩니다. 정렬하고 좌표 압축하고 쿼리 날리고 N 로그 N이네. 예. 와 이렇게 어렵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세그먼트 트리 같은 경우는 얘가 뭐 굳이 복잡한 수식을 뭐
뭐 연산자가 뭐 복잡하다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다 더하기랑 빼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짤 수 있기 때문에 저거 구현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거 구현에 6분이 걸리나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6분이요? 저는 저거 구현하면서 저 코드를 짜면서 F번 구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6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가치 없는 시간은 아닐 겁니다. 뭐야, 진짜 6분 걸렸네. 네, 뭐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좌표 압축하면서 이 마이너스 CI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줬어가지고 한번 예제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좀 걸렸습니다. 이거 근데 세그먼트 트리라는 걸 쓸 줄만 알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너무 빨라서요. 느린 거죠, 이 정도. 그 다음으로 슬리핑 스케줄 문제인데요. DP예요. 예, DP입니다. 네, DP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브키퍼 핵하려고 코드 봤는데 되게 신선하게 풀었더라고요. 뭐? 내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니 거. 2? 어. 내가 왜? 네, 그냥 누가 자기 2번 핵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하는 김에 딴 사람 거도 같이 보고 있었거든. 근데 너의 코드는 안전한 것 같더라. 아쉬웠어. 어? 특히 뭐지? 코드 보고 있냐? 내 코드인데 왜? 커런트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 저게 음수가 되면은 이제 핏 함수에서 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맨 앞에 더미노드도 넣었지. 그래서 잘 되더라고. 지금 채팅창 나온 것처럼 그 마이너스 1을 한 개수를 가지고 DP를 처리한 것 같아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뭐 어떻게 하는데? 그냥 전체 시간에 대해서 전부 다 M 곱하기 H짜리 DP 쫙 돌리는. 난 이게 더 간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거나 뭐 어쨌거나 어떻게 풀었냐면은 일단 이 문제 자체가 좀 정의가 복잡해요. 일단 이번 대회는 정의 자체가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슬리핑 스케줄이란 건 묘지게 설명 동안 해켜야지. 누구 거? 내 거? 아니. 내 거. 아무리 거. 내 거 안 틀리겠지? 아이, 몰라. 이거 코드 다 봤는데 다 멀쩡해. 다 멀쩡히는 또 뭐야? 에이, 뭐 문제 없겠지. 네, 그래서 슬리핑 스케줄은 뭐 하는 문제냐면 모바가 그 잠을 자는 스케줄을 짜요. 근데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하루는 H 시간이에요. 24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는 H 시간이라고 했을 때 그 N번 잘 겁니다. 지금부터. 근데 I번째 그러니까 I번째 자기 전에 이 AI 시간 동안 깨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자기 전에 16시간 깨어 있다가 첫 번째 자고 17시간 깨어 있다가 두 번째 자고 14시간 깨어 있다가 세 번째 자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한 번 잘 때는 H 시간 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잔다는 얘기예요. 그때 부럽다. 그때 여기서 이
슬리핑 스케줄이 굿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조건에서 굿이라고 생각하냐면 L 이상 R 이하, 인클루시브는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L 이상 R 이하인 시간에서 잠 자는 걸 시작하면 잘 잤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 그 하루 마치 우리 막 초등학교 때 아니 이건 또 이거 또 세대 막 이런 그래프 만들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밥 이런 그래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루 사이클이 있을 때 이게 전체가 이게 H예요.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뭐 여기가 L이고 그리고 여기가 R이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자는 걸 시작하면 잘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 시간에 자기 시작하면 잘 잤다라고 정의를 해요. 이게 잘 잤다의 정의예요. 이때 근데 이게 스케줄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바는 딱 한 가지 변수만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AI 시간이 지나서 자거나 아니면 AI-1 시간이 지나서 자거나.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서 계획대로 이대로만 자거나 아니면 한 시간씩만 땡기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 1시간 땡겨서 잘 수 있고 맨 마지막까지 가면 7칸이니까 최대 7시간까지 땡겨서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1시간씩 시간을 당기거나 당기지 않거나 하는 작업을 최적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잘 잤다가 되면은 될 때 며칠을 잘 잘 수 있느냐 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잘 잤다라는 거는 뭐야 봐봐. 잘 잤다라는 거를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걸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x 처음부터 x만큼 지났다라고 해봅시다. x를 h로 나눈 나머지가 l 이상 r 이하면 잘 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x는 지금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난 시간이에요. 이때 이러면 우린 이걸 dp로 풀려고 하는데 왜 dp냐면 우리는 한 모든 ai에 대해서 최대 i까지 i 시간까지만 땡길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가 1이면 1시간 땡겼거나 그러니까 처음 상태가 여기 있고 1시간 땡겼거나 아니면 안 땡겼거나 i가 2면 2시간 땡겼거나 1시간 땡겼거나 안 땡겼거나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길이가 n인 그 마지막 배열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잘 잔 횟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땡겼을 때 몇 번 잘 잤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전체 n개를 봐서 이것들 중에 제일 큰 걸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 모든 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 앞에 시작하는 점부터 그냥 그대로 자는 경우 여기서 1시간 당장 땡기는 경우 이렇게 한 점에 대해서 2가지 케이스가 있죠.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답을 여기다 넣어요. 그거를 모든 i에 대해서 반복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한 번 자는 경우, 그대로 자는 경우, 1시간 당기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이거랑 이건 서로 순서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앞에서 1시간 당겨 잤느냐, 뒤에서 1시간 당겨 잤느냐, 그런 순서가 다르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당겨 자는 시간 수는 똑같죠. 이렇게 몇 시간 당겨 잔 경우 중에 제일 좋은 해를 여기다 구해 넣어요. 이것들 중에 제일 높은 걸 넣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이 마지막 n까지 전부 다 구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이게 점화식이 어떻게 되냐면, 전 이거를 점화식을 거꾸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DP를 할 때 점화식을 그 이후 칸을 구할 때 이전 칸에 대한 점화식을 만들잖아요. 전 그냥 이전 칸에서 이후 칸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칸에서 이후 칸으로 1시간을 안 땡기고 그냥 지금 시간에서 j2시간 땡긴 경우, j-1시간 그냥 1시간 더 땡긴 경우, 이렇게 점화식을 거꾸로 만들어서 풀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식을 거꾸로 쓰면 이거의 점화식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게 ij는 c i-1 j 더하기 아니면 더하기 이 지금 잔 시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함수를 썼거든요. fit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썼어요. 그러니까 저 식을 이 if문 안에다가 쓰려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자를 항상 똑같이 넣어서 돌리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썼거든요. 인자는 4개고, 그러니까 LRH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이 LRH를 생략하고 F라고 할게요. F 지금 T I 마이너스 J. TI는 지금 시간의 합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의 시간의 합이고, F T I 마이너스 J.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 뒷부분은 이렇게 풀면 이 뒷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것들 중에 큰 값을 가지고 풀면 돼요. 여기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일단은
DP 자체에는 익숙하게, 그러니까 DP를 짜는 것 자체에는 익숙한 경우에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했는데, 일단 근데 이거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까지 설명을 했고, 뭐야, 해킹하고 있어 아직도? 행하고 있. 해가 안 나가고 네. 넘어가면 운 좋게 넘어간 거냐고요? 뭐 일단 틀린 게 있는데 해가 안 나가고 넘어가면 운 좋게 넘어간 거긴 하죠. 그쵸. 행하고 있는데 좀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로 다시 돌아왔어. 몇 개나 털었어? 어? 몇 개나 털었어? 하나밖에 못 털었어. 하나밖에 못 털었어? 야, 그래도 하나 턴 게 어디야? 그래서 마지막 F번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F 문제요? 예, 재밌는 F번. DP입니다. 아, F. 아씨, F 안 열려. 쓰고. 안 열려. 왜 2를 다시 풀고 있어? 이것으로 2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내가 설명했는데 이미?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 음, 이번 봐도 다 알아듣겠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푼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푼 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인데 그렇게 풀면 시간 복잡도가 nh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n이랑 h랑 크기가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다른데 같은데, 그러니까 뭐 n이 엄청 크거나 h가 엄청 크거나 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n은 막 몇십만 되는데 h가 2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저렇게 타임테이블 짜놓고 푸는 게 낫고요. 아니면 h가 큰데 n이 작다. 그러니까 n은 2000 그대로인데 h가 막 50만이다. 그러면 n 제곱으로 푸는 게 낫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푸는 방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풀면은 결국 n 칸이 생기죠. 그럼 n 제곱이에요. 이 경우에는 n 곱하기 h 칸을 한 칸 체크할 때마다 두 번씩만 체크하니까 총 시간 복잡도가 nh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은 그 시간 복잡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에 의존하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게 풀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둘 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F1으로 갑니다. 그만. 저는 지금 이거 생각한 게 약간 쉽지는 않긴 했는데 일단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이 노드가 반드시 포함된 일단 문제 설명부터 해야 되나? 문제는 설명이 일단 그 노드가 항상 많이 있고
노드가 많이 있고요. 거기서 각 노드마다 그 1, 뭐 쉽게 설명하면 1 아니면은 마이너스 1, 이 하나씩 값이 있습니다. 네, 블랙 1 또는 화이트죠. 마이너스 1이.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이 어떤 노드를 반드시 포함한 어떤 서브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결돼 있지만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잘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떤 노드를 반드시 포함한 서브 트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노드들 값들, 지금 1 또는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 그 전부 다 더한 값이 최대가 되도록, 이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를 이제 모든 노드에 대해서 전부 다 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녹색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틀에 있는 모든 각각 노드에 대해서 이 맥스 i 값을 전부 다 계산해서 출력해 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음. 그런 문제이고요. 일단 이 문제의 특징 같은 경우는 딱히 루트 노드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선으로 전부 다 뻗어나올 수 있는데 그 트리를 확장할 때 그거가 이제 살짝 생각하기 어려운 포인트. 왜냐면은 이제 보통 트리에서 DP를 돌린다 하면은 보통 루트 하나 잡고 그 자기 하위, 예를 들어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세미 루트라고 표시를 했는데 어떤 루트를 하나 잡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하위에 있는 얘네들에 대한 값을 전부 다 계산하고 얘네들에 대한 값을 전부 다 계산한 다음에 이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보를 갱신하는 그런 식의 약간 방향성이 있는 DP를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값의 갱신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성질이었습니다. 특이한 조건이었어. 자, 그러면은 우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녹색으로 표시한 트리는 밑에 이렇게 세 개의 서브 트리, 세 개의 자식들이 있는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맥스 i가, 정확히 말하면 맥스 i는 아니고 어떤 가상의 di라고 합시다. 적당히. 이게 뭐냐면은 일단 부모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식들만 전부 다 포함했을 때 그 값들의 합이 최대가 되는 어떤 최대값.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루트를 하나 잡아놓고 그 루트를 기준으로. 가상의 루트를 하나 잡아준다. 그리고 그 루트 기준으로 이제 평범한 트리 DP를 계산할 건데, 어디다가 정화식을 잘 적어야겠다. di는 그 모든 자식들에서 전부 다 값을 더하는데 뭘 더하냐면은 맥스 i랑 j 헷갈리니까 그냥 k라고 하자. 자식 노드 번호가 k입니다. 그 자식에 대한 D값, DP 값이랑 이제 0 중에서 큰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음수면은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 게 나으니까. 값이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면은 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갖다 버린다는 얘기고, 이 전체 값에다가 플러스 i번 노드의 값, 자기 자신.
이거를 더해주면은 이제 아이본 노드가 포함되면서 그 자기 밑에 있는 자식들을 또 포함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의 최대값이 나오는. 일단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DFS 돌면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루트 노드부터 시작해서 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밑으로 DFS로 돌아가면서 이제 탐색을 하고 탐색 끝났으면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부모 노드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갱신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린 루트에 자, 대해서는 그럼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저 루트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이 오더 n이죠. 이거는 트리 순회하면 되니까 오더인.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고려해주기 위해서 DPS를 또 한 번 돌아줍니다. 이거 이제 진짜로 답이 되는 맥스 아이가 돼. 맥스 아이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K 말고 뭐가 있어? P? 적당히 P라고 하죠. P가 뭐냐면 이제 아이의 부모 노드 번호입니다. 이거에서 솔직히 이거 식으로 정확히 설명 잘 못하겠는데 이게 D가 아니구나. 사실 이거 맥스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일단은 그렇다 칩시다. 아마 맥스라고 해도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부모 노드 P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결과값 그거를 미리 계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친구는 뭐 적당히 어떤 여러 트리 정보들을 이렇게 열심히 아우르고 있을 텐데 그 아우르 정보에 내가 포함이 돼 있냐, 돼 있지 않느냐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 만약 그 값에 내가 포함돼 있으면은 그거를 뺀 거가 이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얘가 I니까 I에 대한 점수가 빠진 결과값 그거가 이제 그 I한테 반영이 될 테니까 그거를 뺀 거를 이제 위에서 가져와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 값에 더해주는 작업이고 만약 이 전체 그러니까 이제 DA가 음수인 경우인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원래 부모 노드에 대한 그 최적의 답을 계산할 때 애초에 얘가 빠져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빼고 빼줄 필요 없이 그냥 부모 노드 거의 정보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자기 자신에 더한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도 어차피 음수 이하면은 갖다 버려야 되니까 음수 이하인지 아닌지도 한번 판단해주고 이것보다 위쪽 노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야? 이것보다 위쪽이라면 뭐 루트보다 위쪽인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여기가 I고 이게 P지 그러면. 걔가 P인 거. 그러면 이 P는 여기랑 여기 따진 거 아닌가? P는 이제 여기랑 이제 이 루트에서부터 내려오는 무언가 정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맥스에선. 응? 잠깐만 일단 K라는 게 자식 노드 전체인가? 위에 D를 구하는 식에서의 K라는 건 자식 노드.
그러면 부모 노드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어? 그 부모도 된 정보를 얻는 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식이 응? 어느 그러니까 식은 그러니까 이제 이 녹색 식 같은 경우는 그 자신도도 먼저 계산하고 맥스피를 그러니까 DP가 아니라 맥스피구나. 맥스피 이거는 밑에서부터 위로 계산하는 방식이라면은 빨간 거는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아니 근데 생각해주면 돼요. 이거 맥스가 오버로드 됐잖아. 맥스라는 표현이. 저런. 아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맥스라는 표현을 여기서랑 다른 의미로 쓰고 있잖아. 뭐 어차피 지울 거면 해라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리저트로 가죠. 리저트는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서부터 구하는 건가? 이제 부모 노드에 대한 리저트가 이미 계산돼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풀면은 그러니까 루트 노드의 리저트는 di고. 네. 루트는 이제 위에서부터 가져올 정보가 없이 그냥 자식 노드에 대해서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리저트 루트는 그지? 음. 그냥 D 루트가 되는 거. 그걸 잡아놓고 이렇게 그 자식에 대해서 각각. 생각하기 어렵네 이건 왜. 근데 이제 코드를 짜면은 DFS 재기함수 2개여가지고 코드는 엄청 짧거든. 코드는 간단하게 나올 것 같은데 간단하게 생각하기는 어렵네. 그렇게 와 쉽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시청자의 수가 줄어든 거를 저도 확인하고 있고. 원래 한 DEF 그 설명할 때는 시청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아주 자연스러운. 그렇구나. 좋은 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1시 넘어가기 시작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문제를 이미 2시간을 썼으면 그거보다 더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11시 반에 시작해서 막 3시에 방송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내일 출근에 있는 사람이 3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는. 역시 무직이 최고야. 왜죠? 뮤직이야 빨리 핵하자. 싫어. 핵. 너 여태까지 핵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못 건졌잖아. 이게 그 등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D1을 N제곱으로 짜가지고 핵을 할 수가 없더라고. 등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N제곱으로 짰대. 그래서 등수 높은 사람 중에서 핵을 해야 되는데 등수가 높은 사람들은 실수를 안 했어. 미치겠네 진짜. 어떻게 하나 건졌다 그래도? 우연치 않게 하나 건졌다 진짜. 야, 근데 우연치 않게란 말이랑 우연이란 말은 완전히 똑같은 용례로 쓰인다고 하더라고. 우연치 않게. 우연히도.